미적분 3강, 넘버링으로는 3강이죠. 급수 파트 1 촬영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냥 과정상으로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 강의는 파트 1, 2, 3가 있는데요. 음,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 지금 수능 대비하시는 분들은 파트 1, 2만 들으시면 됩니다. 예, 파트 3는 안 들으셔도 되세요. 그 말인즉슨 내신 하시는 분들은 파트 3를 들으시면 내신 시험에는 대비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3강도 4강도 5강도 그래서 다 표지가 똑같은데 촬영 시작하려니까 하씨 오타가 보여가지고 여기가 이게 K여야 하거든요. 나중에 설명. 근데 뭐 이거는 그냥 표지니까. 예, 정의부터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선 강의 수열의 극한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수를 갖다가 규칙이 있는 수의 무한한 나열입니다. 무한한 열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무한번째의 그 값이 얼마인지 그걸 갖다가 이제 수열의 극한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런 숫자들을 갖다가 A1, A2, A3 같은 이런 숫자들을 갖다가 다 더하자라는 거지. 이렇게 다 더하는 걸 갖다가 명칭으로 급수라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떤 책에서는 왜 그러는지 몰라. 아무튼 그런 게 나도 이제는 좀 제가 10년째 ISTJ입니다. 예, T발씨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지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급수의 합 이거 아닐걸요. 그냥 급수 자체가 그냥 수열의 무한한 합입니다. 예, 뭐 아무튼 급수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series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나 진짜 티발시다. 어, 그 확실하게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왜냐면 좀 이따 쓸 거예요. 쓸 건데 우리가 수원에서 수열 배울 때 수열의 합 등차 수열 뭐 물론 저도 편의상 그렇게 합니다.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미 이제 아니 거기 책에서는 분명히 부분합이라고 해요. 부분합이라고 하는데 그냥 수열이라고 이제 우리는 왜냐하면 미적분이니까 수열이라고 내뱉는 순간 이제는 이 수열은 한정된 숫자가 아니라 유한적인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무한히 있는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다. 즉 수열의 합이라고 그냥 얘기해 버리는 순간 이미 이제 거기는 무한함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열들 A1부터 시작해서 A2 등등등등인데 중간에 딱 AN까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등등등도 계속 있을 건데 요렇게 AN까지만 더한 걸 갖다가 우리는 SN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정확한 명칭은 수열의 부분합이죠. 요거 쓸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부분합을 갖다가 파셜섬이라고 하죠. 그 부분합이라는 거야, 써. 예. PAR TIAL. 좀 전에 뭔가 지금 뭐 순서가 잘못되는 것 같아. 예, 파셜섬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제는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정의라고 하는 거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즉 우리는 급수라고 하는 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등등등 이런 애들을 갖다가 무한하게 더한 걸 급수라고 하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등등등 점점점을 갖다가 제외하고 이제 표현을 해보시자면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즉 AN을 갖다가 더할 건데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그마를 이제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해준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이제 수학적으로. 되셨어요? 그러면서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넘어오는 거 왜가 아니라 왜 증명했어? 뭐야? 이게 수학적으로 왜 기호적으로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지가 아니라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예, 그러니까 나중에 요 뒤에 바로 뒤에 가가지고 증명할 때 그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표현 바꿀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즉 얘를 갖다가 동시적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즉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를 해주면서 즉 K 대신에 1 놓고 2 놓고 3 놓고 등등등등 하면서 N을 넣어줄 건데 동시적으로 이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리자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은 S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지. 즉 이걸 갖다가 우리가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를 갖다가 또 뭐라고 둘 수 있다? SN이라고 둘 수 있는 거니까. 되셨나요? 즉 여기에서 여기 넘어오는 거 요거는 그냥 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넘어오는 것도 수학적 약속이죠. 시그마와 수열 SN의 약속이었던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1에서부터 어디까지 왜 SN이라고 하는 거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었던 거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라고 하는 것도 SN과 동일한 거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넘어오는 거 요것도 약속이고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것도 기호적 약속이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감이 하나 오죠. 왜냐면은 우리는 앞에서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수열의 극한을 갖다가 배우셨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수열의 일반식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수열이 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또 뭐 무한대분에 무한대 나오고 뭐 이런 거 얘기했었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숫자들을 갖다가 다 더한 거, 무한한 숫자들을 갖다가 다 더한 게 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갖다가 얘기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건 썰이 좀 길 겁니다. 뒤에 가면 맨날 썰이 길대. 긴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나 꼬라지가 그러면은 SN 일반식이 있으면은 우리는 또 그 수열이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또한 수렴한다라면은 정확 극한인데 정확이라고 해도 되나? 뭐 아무튼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알아낼 수 있다. 그 정도. 예, 그래서 요거 스킬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요거부터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론 넘어가기 전에 썰부터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핑계를 갖다가 좀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대학교 공대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미적분학이라는 걸 갖다가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칼큘러스인데 CAR 아니야. 나 미친놈이다 진짜. 어, 칼큘러스 LUS 맞겠다. 예. 큰일 났다, 진짜. 예, 칼큘러스라는 걸 갖다가 배우게 될 건데, 사실 한국 교육 과정에서, 한국 대학교에서는 뭐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갖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파트적으로는 칼큘러스를 갖다가 한국에서는 두 개로만 가르치나? 원투로만 가르치나?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원투 쓰리로 가르쳐요. 이제 요게 한 학기당 요렇게 가르치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아니, 왜냐면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때 원체 이제 이 획일화돼서 배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뭐 수학을 어디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프리칼큘러스를 갖다가 먼저 하기도 하고요. 어. 하고 학기별로 이제 요게 이제 한 학기별로 요렇게 파트를 나눠서 가는데 한국에서는 중간부터 시작해서 원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프리칼큘러스가 수원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에 해당하는 게 뭐 이거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 수투예요. 요게. 미분의 이제 개념. 근데 이거 강의할 건데. 예, 뭐 아무튼 그렇게 강의가 되게 될 거고요. 투에 해당하는 게 이제부터 조금 수투랑 플러스 잠시만요. 나도 이제는 그거 하다가 수투 자, 칼큘러스 1은 수투 칼큘러스 2가 3는 멀티밸류블인데 2가 미적분인가? 그러면은 이걸 한꺼번에 다 배우나? 그러겠는 그러니까 수투가 야씨 이제 강의했던 게 다, 어, 음, 제가 뭐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원, 투까지밖에 강의를 못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뭐 수투 플러스 미적분 조금, 조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미적을 갖다가 다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좀 썰을 푸는 거예요. 이 순서가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요, 수열의 극한을 갖다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이에요. 원래 이제 지금도 대학교 가보시면은 이거 배우실 거예요. 배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 적분 배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수투 배웠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의 미분 적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급수를 배웁니다.
이게 그래서 칼큘러스 1, 2, 3로 나눈다라면은 칼큘러스 2에 해당하는 그게 이게 1, 2, 3가 책이 뭐 그렇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원서가 칼큘러스 원서가 되게 두꺼워요. 두꺼운 걸 갖다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으로 급수를 갖다가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이제부터 썰을 갖다가 푸는 겁니다. 이 왜냐면은 앞에 거랑 이제 급수의 세계는 아직까지 뭐 사람이 아직까지가 아니라 사람이 다 정복할 수 없는 세계예요. 급수의 세계가.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까지는 뭐 발산하면 발산한다, 수렴하면 수렴한다, 뭐 이게 명확하거든요. 명확한데 급수에서는 이제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수렴하는 걸 갖다가 안다 손치더라도 정확하게 얼마로 수렴하는지 값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급수에서는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이게 명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앞에 걸 갖다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얘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테스트가 한 10개쯤 돼요. 10가지예요. 테스트 종류가 그래요. 그래서 10가지 중에 하나만 알면 된다가 아니라 1번부터 시작해서 테스트를 다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게 무슨 1번 테스트를 갖다가 뭐 통과했다. 그러면은 뭐 1번 테스트에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발산인 거야. 그러면 1번 테스트에 안 걸리면 수렴인가요가 아니라 1번 테스트에 안 걸리면은 2번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2번 테스트에서 걸렸다? 발산인 거야. 만약에 2번 테스트에서 안 걸렸다? 또 검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산이 아니면은 수렴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 뭐, 급수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 테스트에서 적분을 이용한 테스트, 적분 테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인테그랄 테스트도 있고, 컴패리슨 테스트도 있고, 비교 테스트도 있고, 뭐 아무튼 테스트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예.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러면 와씨 우리 급수하면은 테스트 10가지 다 배우나가 아니라 고등학교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건드리는 이 급수는 첫 번째 테스트 한 가지 테스트만 배우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거는 무조건 이 테스트로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급수에서 어찌됐든 가장 기본적으로 1번 테스트로 시작하는 이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지. 되셨어요.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런 무수히 많은 급수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요렇게 뭐 이 급수들 중에서는 1번 테스트로 요렇게 판명 나는 게 있을 거고 2번 테스트로 판명 나는 1번 테스트로도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은 2번 테스트로만 요렇게 밝혀지는 애들이 있을 거고 3번 테스트로 밝혀지는 애들이 있을 거고 요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썰이 긴 이유가 이 내신용 그 추가 강의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쭉 있을 건데, 그러니까 잘못 그렸다. 이렇게 되면 1번 테스트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예, 뭐 그건 아니고 아무튼 반대죠. 요게 1번 테스트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게 2번 테스트라고 하고. 아니 꼭 2번이 두 번째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 나 미친놈 같아 진짜. 나중에 저랑 적분을 해보시면 뭔 소리인지 알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는 이 테스트부터 먼저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갖다가 보고 결론 내리시게 됩니다. 아무튼 예 그간데 제가 수상화를 갖다가 가르치기가 되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상화 뭐 예를 들어서 집합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수하에서 배웠어. 수하에서 집합이라는 걸 갖다가 배웠는데 집합 뭐 보기에 따라서는 별거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뭐 그냥 가면 되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집합론 이게 이제 박사 과정인데 그 집합론을 갖다가 정확하게 배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학과에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는데 그 원서 두께가 성경책 한 1.5배 성경책 이름부터 종교적인가? 예 아무튼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즉 이 집합이라고 하는 전체 영역이 한 이만큼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요만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보신 경험에서 그래서 저는 가르치기가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런 영역이 있고 요만큼을 배운다라면은 물론 이 영역이 있는 걸 못 풀지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지도 않았는 걸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걸쳐진 부분이 있단 말이지 살짝 그래서 이 바깥쪽의 지식을 갖다가 알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요 안쪽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 끌고 와가지고 장난질을 친다라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급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이 급수라고 하는 게 한 10가지가 필요해.
10가지 테스트가 필요해가지고 우리는 그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물론 수렴한다라면 얼마로 수렴하는지를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애들 중에서 우리는 1번 테스트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다른 테스트를 갖다가 거치면은 굉장히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이 바깥 언저리 쪽에, 그렇지만은 1번 테스트만 이용해서 하기에는 어이씨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어 라고 할 수 있는 요런 부분들이 이 바깥쪽에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 10가지 테스트의 유형들의 이런 급수들이 있는 거니까. 제 말이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특히나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내신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이 수능 형태에서는 이 바깥 언저리를 안 건드려요. 수능에서는 안 건드려. 근데 이제 내신에서 많이, 이제 수능에서는, 왜냐면은 수능 8문제, 8문제 중에 급수, 모의고사 8문제 중에 해봐야 급수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란 말이죠. 보통 뭐 나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수열의 극한 한 문제, 급수 한 문제 뭐 이렇게 나올 8문제 중에 많이 나와봐야 그 정도란 말이지. 그럼 한 문제 만들어내는데 급수 내에서 교과 과정 내에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이디어 싸움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뭐 한두 문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공을 좀 들일 수가 있는데 학교 내신에서는 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치면은 급수만 가지고 문제 잘 만들어야 되잖아.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언저리 부분을 많이 가지고 온다라는 말이죠. 즉, 다른 테스트법을 안다라면은 굉장히 쉽게 판별을 할 걸 갖다가, 1번 테스트만 알고 있다라면은 굉장히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싸움을 해야 되는 좀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형과 내신형의 차이가 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정도로 여기에서 요거는 내신 부분에서는 이렇게 건드린다라는 거야. 이거는 어 요 뒤에 여기에서도 설명할 거지만은 그 이론 하나 설명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유는 요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 수렴이야 발산이야, 이 급수가 수렴할까 발산할까 라는 질문 자체가 수능에서는 등장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나와요. 아예 그냥 발산하는 급수면 발산하는 급수다. 수렴하는 급수면 수렴하는 급수다. 라고 주는 거지. 야, 요게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 질문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내신에서는 꽤 많이 나온다라는 거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신용 추가 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뭐 그렇다라는 걸 갖다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요 다음 설명에서도 이론 하나 테스트 1번 테스트죠. 이론이자 테스트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도 수능형 내신형을 갖다가 구분지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 졸라 진짜 너무 많아. 예. 자, 이론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음,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예,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이론이자 테스트예요. 급수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자 첫 번째 테스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를 갖다가 발산 테스트라고 하는데 다이버전트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자, 제가 굳이 이론이라고 여기 밝혔어요. 뭐하고 뭐는 거짓이다. 역하고 이는 무조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나 이제 그 이론 그거 설명 강의 촬영해놔서 마음이 너무 편해. 자, 이론이 얘기하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급수라고 할까요? 아니다. 그냥 기호로 하자. 리밋으로 갈까요? 이렇게 쓰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라는 게 이론이자 다이버전 테스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이것도 명칭도 이렇게 확실하게 갈게요. 이게 그냥 이론의 기본 형태예요. 기본 형태입니다. 근데 이걸로 뭘 테스트를 한다는 거야? 얘는 지금 얘기하는 게 급수가 수렴하면 쌤 잠깐만 네가 좀 전에 테스트가 10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급수의 발산 수렴을 갖다가 하는 테스트라며. 근데 여기에서는 급수가 수렴하면은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왜 테스트야? 라고 해. 즉
이 기본 형태에서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제 근데 이거부터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증명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수열 AN의 부분합을 갖다가 SN이라고 하면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알파라고 하자.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되셨어요? 물론 이제 근데 이것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도 그죠? 우리가 수열에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나 즉 a 무한대 값이나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이나 이건 똑같은 표현인 거 알고 있잖아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알파가 되겠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급수 이론은 뭐 딱히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수렴하는 두 수열이 있다 또는 극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즉 수렴하는 두 수열이 있는 거니까 리밋 극한이 있는 거니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은 한 극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즉 얘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sn-1은 뭐다? an이었던 거잖아요. 되셨어요? 얘는 근데 얼마가 돼야 된다? 0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왜 알파 같은 거니까. 예, 그래서 증명 끝났습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갖다가 이거 써야 되나? 아니요. 좀 나눠서 이제 설명을 갖다가 드려보겠습니다. 4시 뭐 한 거지? 자, 증명은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뭐 물론 많이는 그거 안 하니까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은데 수능 형태에서는 굳이 우리가 뭐 내 용량을 갖다가 좀 보존하려면은 수능 형태에서는 수능에서는 기본만 아시면 돼요. 기본만 충실하시면 돼요. 즉 급수가 수렴하면은 수열은 0으로 간다. 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막 급수 수렴한다. 문제에서 나오자마자 쓰이든지 말든지 급수 수렴한다.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tn이 그리고 그 부분합을 tn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tn이 수렴한다. 뭐 bn 수열의 부분합을 tn이라고 했을 때 이러면은 수렴한다. 어쩌고 저쩌고 문제 뭐 이렇게 나오면은 보지도 말고 그냥 리밋 뭐 이것도 쓰기 귀찮으면은 bn이 어디로 가네? 0으로 가네. 이거 써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능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능 문제가 이것만 쓰시면 되세요. 되셨어요?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수능에서는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 기니티 문제에서는 나올 수는 있지만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괜찮으세요? 예. 근데 자 이제 요 이론을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방금? 테스트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이 이론에 뭐와 뭐는 무조건 거짓이다. 여기랑 이는 무조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즉 급수가 발산하면은 수열이 발산한다. 이것도 개소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극한 게 역에 해당하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즉 수열이 0으로 수렴하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 개소리입니다.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왜 개소리인데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예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씀은 못 드려요. 말씀은 못 드리는데 an이 이거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n제곱분의 1이다. 아니 n제곱분의 1 큰일 날려고 n분의 1이라고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놈이 n제곱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cn이라고 하는 놈이 n 플러스 1분의 1이었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밋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얘도 지금 다 얼마?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걸 알겠죠. 되셨어요? 근데 급수 즉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순서대로 앞에 걸 갖다가 s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산이에요. 이거 무한대입니다. 이런 숫자들 다 더해주시면 무한히 큰 숫자가 나와요. 리밋 얘를 갖다가 tn이라고 할게요. 즉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tn이라고 하면은 얘는 수렴이에요.
수렴은 해. 근데 얼만지를 몰라요. 어림짐작은 하겠지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되셨어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 얘를 갖다가 OPQR, ST, 음, 음, R로 갑시다. 즉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얘 수렴해. 수렴하고 그 수렴 값은 얼마인데? 1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 본인들한테는 주로 이것만 나올 거예요. 왜 수렴한다. 뭐 수렴하면은 그 수렴값이 얼마인지 이런 걸 갖다가 물을 건데, 수능에서는 뭐 나와봤자 무조건 이거예요. 수렴하는 애들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또는 발산하는 애들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발산 조건 뭐 이런 거 너무 안 따지셔도 돼요. 근데 내신형에서는 이런 수요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1번 테스트만 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되셨어요. 요렇게. 그래서 어찌됐든 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근데 이게 왜 그래? 설명 못 드려요. 왜 그런지.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적분 테스트를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적분 테스트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패리슨 테스트를 갖다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 말 못합니다. 이런 거는. 예, 죄송해요. 일단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예들이 있다라는 거지. 즉 역은 무조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뭐 물론 이거 방법이 있습니다. 아씨, 좀 시간. 이것만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왜 발산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등등등등 이런 애들을 무한하게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요. 뭐 이거 갈까? 얘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2분의 1보다 같거나 큰 거는 맞죠? 되셨어요? 물론 얘도 뭐 2분의 1보다 같거나 큰 거 맞고 2분의 1도. 자, 3분의 1, 4분의 1은 둘 다 얘도 4분의 1보다 같거나 큽니다. 얘도 4분의 1보다 같거나 커요. 즉 얘네 둘을 더해 주시면은 2분의 1보다 같거나 클 겁니다. 8분의 1보다 같거나 크고요. 8분의 1보다 같거나 크고요. 8분의 1보다 같거나 크고 8분의 1보다 같거나 클 겁니다. 즉 8분의 1 이거 4개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8분의 1을 4번 더한 것보다 같거나 클 거예요. 즉 2분의 1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러면 이제 90, 11, 12, 13, 14, 15, 16분의 1까지는 또 다 더해준 게 2분의 1보다 같거나 클 겁니다. 즉, 이 숫자들의 무한한 합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을 갖다가 무한하게 더한 숫자보다 클 거라는 거죠. 2분의 1을 무한하게 더해줬다. 2분의 1 곱하기 무한대가 되게 될 거니까 무한대보다 같거나 클 거니까 발산이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 풀이를 갖다가 내신에서는 묻는다라는 거야. 되셨어요? 묻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냐고. 못 얻지.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적분 테스트라는 걸 갖다가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적분 테스트와 함께 컴패리슨 테스트, 비교 테스트를 해주시면 되게 쉬운 부분인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은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너무 저를 미워하지는 말아주시고. 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절대, 명심해줘야 될 거는, 역은 무조건 거짓이다. 역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이제 테스트의 의미는 뭐냐는 거죠. 즉,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이론은 참이에요. 즉, 참인 이론이 있으면 또는 참인 명제가 있으면 우리는 뭐는 무조건 참이다? 그죠. 즉, 얘의 대우, 컨트라파스티브가 무조건 참이라는 거죠. 즉, 컨트라파스티브로 보면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지 않으면이 아닙니다. 0이 아니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발산이다 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수렴하고 말고를 넘어서서 수렴값이 0이 아니면, 즉 발산하면은 급수 무조건 발산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야. 수열이 발산하는데 진동형 발산이어도 상관없어요. 1-1, 1-1 이렇게 가는 애들도, 왜냐하면 홀수함까지 더해주시면 항상 1이 되게 될 거고 짝수함까지 더해주시게 되면 항상 0이 되게 될 거니까, 즉 얘는 0, 1, 0, 1을 갖다가 계속 S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렴의 조건 여전하니까.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의 상수 알파로 표현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되셨어요? 근데 수열 자체가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수열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2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해봐봐. 수렴을 하는데 2분의 1로 수렴한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은 2분의 1이라는 이 숫자가 무한하게 계속 나올 거고 그 숫자를 갖다가 우리는 더할 거잖아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얘는 무조건 발산이라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발산 테스트의 이유를 아시겠죠? 즉, 수열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은 발산인 거예요. 그러면 수열의 극한값이 0이면 수렴 아니죠. 왜? 그게 바로 좀 전에 했던 여기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발산 테스트에서 걸리면은 급수는 발산인 거야. 근데 안 걸리면은 수렴이다?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모르겠으니까 다음 테스트 뭐 할지 진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그러면은 내신형은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거죠. 내신은 두 가지죠. 기본 형태도 써먹습니다. 플러스로 왜? 질문 자체가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묻는 데니까 다음 중 발산하는 급수, 수렴하는 급수는 수렴 값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수렴하는 급수는 1, 2, 3, 4, 5 나와요. 문제집에도 나오고 더럽고 치사해도 어쩌겠어. 풀어야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막 별의별 장난질이 많이 들어온다고. 되셨어요? 그건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신 형태에서는 이제 그 기본 이거는 뭐 당연히 써먹어야 되고요. 플러스 대우 명제도 써먹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뭐 이유는 다른 게 없어. 수렴해, 발산해. 이걸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되셨어요? 요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론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수렴, 발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저는 항상 그래요. 많이 배웠으면은 빨리 풀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테스트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테스트 결과만 가지고, 아, 그냥 이러면 무조건 그냥 점 믿고 발산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이러면 그냥 얘는 무조건 수렴이라고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내신형에서 나오면 한 다섯 여섯 문제를 갖다가 그냥 눈으로 휘리를 풀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테니까 문제집 풀 때도 그렇게 좀 하시면서 가시면은 재밌으실 거세요. 예. 사람이 알면 알수록 잘난 척도 하고 해야지. 예. 벼는 익을수록 그건 벼의 기고 사람은 아는 척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 이론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여기에는 그럼 안 적었는데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자, 첫 번째 이론이요. 어, 그냥 급수로 할까? 이제는. 나눠적기 귀찮으니까.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K가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급수가 수렴해요, 알파.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열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K가. 적지 마세요. 이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상수 C에 대해서 C 곱하기 AK는 C 곱하기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K이며 얘는 C 알파이다. 여기까지만 좀 적을게요. 저도 이건 좀 성의 없이 가겠습니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는 시그마 요거는 조금 중요하긴 한데 뭐 요거는 많이 써먹어요. 써먹기는. 마이크 꺼진 거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는 또 뭐 안 된다. 이제 저랑 이렇게 수투 강의도 좀 보시고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쓸 건데요. 예, 왜 제가 이렇게 성의를 없이 하냐 할 것 같으면은 더하기 빼기는 뭐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거부터가 틀려 먹었잖아요. 되셨어요? 왜 틀려 먹었는지는 우리가 저 뭐야 수원에서도 하는 거지만은 이거 그리고 수렴하는 두 급수가 있으면 곱한 것도 그 각각 안 되죠. 예,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A1, B1, A2, B2 등등등등 이런 애들을 무한하게 더하는 건데 얘네는 보시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등등등 곱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등등등등 이런 애들을 갖다가 무한히 다 더해서 곱하는 거기 때문에 전개해 주시게 되면은 A1, B2, A1, B3 했는 애들도 다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없는 요소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즉 이거 자체가 안 돼요. 곱하기는. 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죠. 되셨나요? 즉 이거는 수원에서부터 우리가 좀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안 돼. 곱하기가 안 되는데 나누기가 뭐 되겠어. 나누기 뭐 한 시그마에서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뭐 아니 이렇게 시그마 근데 또 나중에 궁지에 몰리면 또 이런 짓 해. 다들. 에이 누가 그럴까? 그래서 bn분의 an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또 궁지에 몰리면 그냥 그래서 얘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따로 해주고 얘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 따로 해주면은 될 것 같은데 안 풀려. 답이 안 나와. 오씨 왜 이러지?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급수 이론 자체는 옳고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예, 기니디 잘 안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옳은 것은 기니디 등장이 많이 하는데요. 급수 이론에서는 뭐 더한 거는 더한 거고 뺀 거는 뺀 거고 그 다음에 상수 곱한 거는 상수 곱한 거다. 물론 더한 거는 더한 거에서는 요거는 있어요. 이 한 급수 안에서 합은 수렴할 때만 각각이 수렴할 때만 이렇게 각각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 예, 요 정도는 이제 킬러 문제에서 조금 섞여 나와가지고 심층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갈 때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좀 물어보기를 하지만은 크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예, 그래서 그냥 적지 마시라고 한 거고 저도 이름도 안 붙인 겁니다. 예,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론 하나밖에 없는데 정의랑 이론 하나밖에 없는데 썰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거의 7분 능선 끝난 거예요. 수능만 하시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9분 능선 끝난 거고 내신 하시는 분들도 7분 능선은 예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분 능선이 무슨 예 아무튼 요즘 어휘력 문제가 많아가지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